네, 이익 추정치 변화 살펴드리는 시간이에요. 어닝스 리비전.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제 뭐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다시 또 시작되려는 구간에 접해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일단 전 세계 기준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? 네, 우선 이제 선진국, 신흥국 모두 이익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여전히, 네. 네,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전 대비해서 한 0.6% 정도 하향 조정이 됐고요. 신흥국은 마이너스 1.3% 하향 조정이 되면서 선진국보다는 이익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그러네요.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좀 이익 전망치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국가들이 좀 생겼다라는 부분이에요. 네. 특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마이너스 2% 정도의 매달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을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이제 플러스 0.6%로 네. 상향 전환이 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,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폭이 지속적으로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한국은 여전히 네. 6% 이상의 하향이네요. 아마 지난주에는 한 마이너스 5.5% 정도 값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. 이익 전망치가 한 번 더 크게 좀 내려온 그러네요.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아무래도 네. IT 업종의 영향 때문에 네. 이익 모멘텀이 가장 안 좋았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업종별로 좀 쪼개서 살펴보도록 하죠. 지난주에도 업종별로 봤을 때 마이너스권에 있는 것들이 월등히 많다라는 네. 게 사실 뭐 선진국, 신흥국 할 것 없이 특징이었는데 이번 주는 어떤가요? 네,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재 업종은 여전히 플러스 0.4% 수준의 이익 모멘텀을 유지를 했고요. 정유 섹터나 경기 소비재, 산업재,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여전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. 네. 다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랑 IT가 사실은 작년만 하더라도 오른쪽 끝에 좀 많이 있었던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, 살짝 올라왔어요. 네, 하향 조정폭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네.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신흥국은 어떤가요?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틸리티랑 금융 섹터가 좋은데요. 아마 유틸리티는 한국전력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. 네. 다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적자폭이 좀 컸었던 네. 섹터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연초 이후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그렇죠. 업종 중에 하나고요. 이익 모멘텀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반면에 이제 IT, 그러니까 반도체가 속한 IT 같은 경우에는 이익 모멘텀이 신흥국 내에서는 가장 안 좋다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계속 이 IT가 탁탁 걸리네요. 네. 그렇죠? 자, 그럼 이제 IT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. 일단 주가와 이익의 상관관계 최근에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? 좀 이익이 뭐 굉장히 좋거나 이익이 사실 4분기에 많이 안 좋은 업종들의 성과가 저는 좋았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. 네. 이익이 좋았었던 것 중에 주가가 긍정적인 업종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고 계시는 자동차랑 몇 개 안 은행 되네요. 업종 딱 네. 2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마 지난주 어닝스 리비전에서 자동차 업종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,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이 다른 섹터들보다는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다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익 모멘텀이 계속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. 네. 환율의 방향성도 그렇고요. 네, 네.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연초 이후에 좀 좋은 위치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면에 네. 이익이 안 좋은데 주가가 주가는 긍정적인 업종들도 네. 상대적으로 좀 많아졌다라는 점이 그러네요.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1차적인 좀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실적의 흐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체적인 연간 기준 이익 동향부터 확인해 볼까요? 네, 이제 한 200조 원은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좀 하회를 깨졌네요. 했습니다. 아무래도 네.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익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좀 크게 하향 조정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이 프리뷰 리포트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일주일의 변화들도 굉장히 좀 네. 등락이 클 것으로 당분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에는 3% 정도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고요.
한 달 기준으로는 한 6% 정도. 그러니까 네. 한 달 정도의 변화가 지난주에 다 반 정도가 일어났다라고 그러네요.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분기로도 좀 쪼개서 볼까요? 네,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요.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리포트들이 많이 네. 나오면서 4% 하향 조정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. 아마 일회성 비용들이 워낙 많은 분기다 보니까 네. 실적은 예상보다 크게 안 좋을 것으로 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네. 때문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. 네. 저희 뭐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었죠. 4분기 실적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지 않은 폭이 클수록 오히려 네.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 시기가 가까워질 네,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시장이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드렸던 바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업종별로 좀 쪼개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이익 추정치의 변화가 긍정적인 업종 또 부정적인 업종 나눠서 확인해 볼까요? 네, 우선 유틸리티랑 이제 은행 섹터가 한 주간 이익 전망치가 좋아졌지만 이제 유틸리티는 한전의 적자 폭이 좀 축소된 영향이 큽니다. 큰 의미는 없겠네요. 네,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았기 때문에 네. 주가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어쨌든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적자폭은 좀 줄어들 네.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오른쪽 한번 봐주시면은 주로 이제 IT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. 디스플레이, 반도체, IT 네. 가전, 네,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워낙 이제 수요가 안 좋다, 수요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성이 높다 네. 보니까 이익 전망치가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철강이나 비철금속 같은 업종들도 이익 전망치가 안 좋습니다. 그리고 화장품, 의류, 화학,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종이 네. 아마 앞으로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계속 하향 조정이 지속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뭐 밑단에 있는 것도 유틸리티 사실 별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은행도 뭐 이익 조정의 폭은 굉장히 또 미미하기도 해요. 그렇게 보면 제하고 나면 다 사실 이제 하향 조정되는 쪽으로 쏠려 있는데요. 그 가운데서도 하향 조정의 폭이 좀 큰 것들을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네. 하죠.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뭐 워낙 많이 받고 그 빼고 나면 철강 비철금속이 제일 하향 조정의 폭이 네, 커요. 맞습니다.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지금 올해 지금 철강 업종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이제 10조 원 하회하면서 9.6조 원, 네. 합산 영업이익은 이 정도로 되고 있고요. 작년 한 4월부터 계속 하향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오른쪽 보시면은 뭐 풍산 정도, 그러니까 풍산은 방산 이제 네. 부문의 실적이 좋아져서 좀 이익 전망치가 플러스로 바뀐 상황인 거고요. 포스코홀딩스나 고려아연, 현대제철 모두 이익 전망치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. 그러네요. 하지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4분기와 그리고 1분기 실적 바닥 이후에 2분기에 좀 회복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4분기 실적이 안 좋을수록 저희는 주가 바닥을 좀 빨리 확인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좋은 예시는 아마 이 포스코홀딩스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이후에 나올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미리 네. 좀 반영하는 시기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. 철강 비철금속 계속 이제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는 쪽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 지난주쯤부터는 저희가 이제 바닥에 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어요. 네. 그 예시로 포스코홀딩스 주가와 이익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. 두 번째는 IT 가전도 좀 살펴볼게요. IT 가전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네.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많이 그렇죠.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왼쪽에 이제 차트 한번 봐주시면은 이 주황색 선이 이제 급격하게 좀 하향 조정이 굉장히 됐는데요. 가파르네요. 네. 이제 앞에서 보셨던 철강 섹터랑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예요. 철강 섹터는 사실 1년 동안에 지금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네, 섹터고요. 그렇죠. IT 가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익이 어쨌든 굉장히 좋았다가 뚝 안 떨어지는. 좋아지는 네.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저희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잠정 실적 발표를 한 LG 에너지솔루션이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.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던 것들이 한 번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. 마찬가지로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기업들도 이익 전망치가 좀 좋지 않다라는 네. 부분을
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철강비철금속도 그렇고 IT가전도 그렇고 떨어지는 구간에 있긴 하지만 맞습니다. 철강비철금속은 워낙 기간을 두고 진행이 됐던 하락이었고 이익 추정치의 하향을 주가도 충분히 네. 반영해왔고 때문에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수 있지만 IT가전은 좀 다르다. 네.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 염두에 두자라는 이야기였고요. 다음은 화장품 의류예요. 어느 네. 쪽이 안 좋은 건가요? 일단 차트 상으로는 사실 이 효성 TNC라는 기업 때문에 막대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겠지만 네. 잘 보시면은 이 화장품 의류 섹터 내에서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아모레 퍼시픽이랑 아모레 G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오히려 소폭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특히 의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네.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화장품 의류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익 전망치 흐름은 좋진 않지만 네. 그래도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이제 업종은 이제 화장품 업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멘텀도 뭐 있다고 볼 수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요. 이익도 약간 돌아서는 모습이 네. 있기도 하고 좀 분리해서 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건 화학 업종에 대한 이야기예요. 네, 맞습니다. 이제 철강하고 조금 비슷할 수는 있지만 네.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차트만 보더라도 철강이 훨씬 더 기대치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. 그렇죠. 네,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화학 섹터 내에서는 뭐 LG화학이나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던 이제 기업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측에 있는 실적이 원래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금호석유, 뭐 롯데케미칼, 롯데정밀화학 같은 순수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철강처럼 좀 4분기 기준으로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지만 네. 그동안 실적이 좋았었던 업종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순수화학 그리고 네. 저희 흔히 말하는 뭐 하이브리드화 네. 요 좀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기업들의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전체의 이익 추정치 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. 업종별로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도 오늘은 꽤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함께하도록 하죠. 어닝스 리비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